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입니다. 빌 하틀리 편적, 이한이 옮김, 바니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성공 철학 분야에서 너무도 유명한 책이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시골 마을의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잡지사 기자로 활동하던 중 당대 최고 부자인 앤드류 카네기를 만납니다. 카네기는 힐을 집으로 초대하여 대화를 나누다 성공의 원칙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힐에게 성과를 내는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을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합니다. 2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힐은 선뜻 하겠다고 승낙합니다. 힐은 20년이 넘는 동안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하여 성공 철학을 세웁니다. 이렇게 탄생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공 철학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부를 이루는 13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이 성공 원칙을 통해 누구라도 막대한 부를 쌓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가지 성공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망, 모든 성과의 출발점. 2.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열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믿어라. 3. 자기암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 4. 전문 지식, 개인적인 경험 혹은 관찰. 5. 상상력, 마음의 작업실. 6. 체계적인 계획, 열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현시키는 것. 7. 결단력, 미루는 습관 다스리기. 8. 끈기, 믿음을 끌어내는 꾸준한 노력. 9. 조력 집단의 힘, 추동력. 10. 성에너지, 카리스마와 창조성. 11. 잠재의식, 연결고리. 12. 뇌, 생각을 송출하고 전송받는 기지국. 13. 육감, 지혜의 성전의 문.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부에 이르는 10번째 원칙, 성에너지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성과 애정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에너지를 성공과 부를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책을 통해 성에너지를 카리스마와 창조성으로 변환시켜 성공에 이르는 방법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에 이르는 10번째 원칙, 성에너지, 카리스마와 창조성. 카리스마, 세상을 통치하고 문명세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이다.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창조성은 냉철한 이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감정에 따라 발현된다. 인간의 정신은 자극에 반응한다. 이런 자극은 열정, 창조적 상상력, 강렬한 감정 같은 특성을 북돋운다. 정신이 가장 자유롭게 반응하는 자극은 다음과 같다. 1. 성적 표현의 욕구. 2. 애정. 3. 명성, 권력, 돈에 대한 불타는 열망. 4. 음악. 5. 우정, 동경. 6.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것, 조력 집단. 7. 함께 고난을 겪는 것, 이를테면 박해받는 사람들의 공동 경험. 8. 자기암시. 9. 두려움. 10. 술과 마약.
성적 표현의 욕구는 가장 큰 자극으로 정신을 일깨우고 마음을 움직이는 시발점이 된다. 성적 열망이 추동되면 평소에는 발휘하지 못하는 용기, 의지, 끈기, 상상력, 창조적 능력이 드러난다. 성적 표현의 욕구는 무척이나 강력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이나 명예를 걸기도 한다. 강에 댐을 놓으면 잠시 물길을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강물은 마침내 자신이 나갈 길을 만들고야 만다. 성적 표현 욕구 역시 마찬가지다. 잠시 감추어두고 통제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본성으로 인해 마침내는 스스로 표현할 수단을 찾는다. 성적 표현의 욕구는 타고난 본능이다. 그 열망은 억압할 수도 제거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신체와 정신,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다른 출구를 찾아줄 수는 있다. 잘 조정하고 방향을 찾는다면 이 욕구는 문학, 예술은 물론 불을 일구는 데까지 강력한 창조적 힘을 발휘하는 동기부여 요인이 된다. 3,000명 이상의 영업사원들을 훈련한 어떤 강사는 성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판매에도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개인적 흡입력으로 일컬어지는 카리스마가 다름 아닌 성적 에너지가 표현된 것이라는 의미다. 영업사원을 고용할 때 유능한 관리자는 개인적 흡입력 혹은 카리스마를 첫 번째 자질로 살펴본다. 이런 성적 에너지가 결여된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열정을 끌어내지도 못한다. 열정은 무엇을 팔든지 판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강연자, 목사, 변호사, 영업사원이 카리스마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말을 듣게 할 수 있을까? 또한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적인 호소에 영향을 받는다. 영업사원에게 카리스마는 중요한 자질이며 판매의 대가들은 완벽한 판매 기술을 갖추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카리스마, 즉 성적 에너지를 판매에 대한 열정으로 전환한 덕분이다. 이 말은 성적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이고도 실용적이라는 뜻이다. 전환이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 한 가지 요소, 에너지의 형태를 다른 요소로 바꾸는 것이다. 성적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말은 성적 표현에 대한 생각을 다른 특성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말이다. 카리스마를 발휘할 줄 아는 영업사원은 알게 모르게 성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있다. 자신의 성 에너지를 전환시킬 줄 아는 대다수 영업사원은 부지불식간에 혹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자질을 키우고 개발하면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을 이해하고 끌어내면 인간관계에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악수. 손을 맞잡은 순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2. 어조. 카리스마 혹은 성 에너지는 개성적인 목소리나 음악적인 목소리를 만들어 매력을 부여한다. 3. 자세와 행동거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정력적으로 움직이며 우아하고 편안한 태도를 지닌다. 4. 사고 전파력.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에너지를 개성으로 드러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5. 옷차림과 스타일.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대개 외모를 신중하게 정돈한다. 대개 자신의 개성과 용모에 어울리는 옷을 고른다. 창조성. 나는 위대한 남성 리더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면서 이들의 성과가 여성으로 인해 촉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무척이나 의미심장하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 여성은 아내였는데 대중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역사는 여성의 영향으로 창조력을 고양하여 성과를 낸 위대한 남성들의 기록으로 가득하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역시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첫 번째 아내 조세핀의 격려로 불굴의 의지와 정신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더 나은 판단 혹은 합리적인 능력에 기대어 조세핀을 무시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오래지 않아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는 신세가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창조적 상상력을 발견하고 이용하여 위대한 성과를 내고 지도자가 되었다. 링컨에 관한 모든 책에서 언급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앤 러틀리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이런 능력을 발견하고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천재성의 원천으로서 성에너지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윌리엄 섹스피어, 에이브러햄 링컨, 렐프 waldo 에머슨, 로버트 번스, 토마스 제퍼슨, 엘버트 하버트, 엘버트 H. 게리, 우드로 윌슨, 존 H. 패터슨, 앤드류 잭슨, 엘리코 카루소 등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이들의 삶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이 고도로 발달한 성에너지를 지녔다는 점이다. 전기와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1.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고도로 발달한 성적 본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성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익혔다. 2. 문학, 예술, 산업, 건축 등 뛰어난 성과를 내고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았다. 이런 감정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을 때 사람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실행 능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성적 에너지를 전환하는 기술을 창조성의 비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성에너지가 많다고 해서 천재성을 지녔다는 말은 아니다. 성에너지가 정신을 자극하여 창조적인 상상력, 힘을 끌어낼 수 있어야 천재성이 발휘된다. 성에너지는 무척이나 중요한 자극원이지만 이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천재성을 창출하지 못한다. 성에너지가 신체적 접촉에 대한 열망에서 다른 형태의 열망으로 전환되고 실행되어야 천재성이 발휘된다. 천재성과 창조적 상상력. 천재란 평범한 사고를 뛰어넘어 평범한 사람들이 닿지 못하는 지식의 원천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인물, 다시 말해 사고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아는 인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를 읽으면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먼저, 천재는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지식의 원천을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천재만이 닿을 수 있는 지식의 원천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원천들은 무엇이며 정확히 그들은 어떻게 거기에 가 닿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이제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실험해보고 이 말이 사실인지 느껴보라. 그러면 앞의 질문에도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육감이 실제한다는 근거는 무척이나 잘 정립되어 있다. 창조적 상상력은 이 육감을 말한다. 대다수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서로 사용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대개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일 뿐이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특정한 목적하에 의도적으로 창조적 상상력을 사용한다. 이들은 그 기능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천재라고 불리는 것이다. 창조적 상상력은 우리의 유한한 정신과 무한 지성을 직접 연결해준다. 새로운 개념이나 발명의 원리는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발견된다. 마음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개념, 예감은 다음과 같은 원천에서 나온 것이다. 1. 다른 사람의 정신.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생각, 아이디어, 콘셉트를 표출한다. 2. 자신의 잠재의식, 여기에는 두뇌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온갖 사고와 인상이 저장되어 있다. 3.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 창고. 4. 무한지성. 이 장의 도입부에서 열거한 10가지 정신 자극 중 하나 이상으로 두뇌를 자극하면 평범한 사고를 넘어선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평범한 업무를 해결할 때처럼 낮은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폭넓고 수준 높은 사고를 하게 된다. 정신 자극을 통해 수준 높은 사고를 하는 일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 지상에 있으면 지평선으로 시야가 제한된다. 하지만 사고 수준이 높아지면 의식주 같은 기본적인 문제들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비행기에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지상에 있을 때 시야를 방해하던 언덕이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고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듯 수준 높은 사고에 도달하면 정신의 창조적 능력이 자유롭게 활동한다. 육감이 활동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른 상황이라면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아이디어에 도달할 채비가 갖추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천재와 범인을 가르는 능력은 바로 육감이다. 창조적 상상력을 개발하기. 정신이 자극받으면 사고 능력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증가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자극원은 10가지인데 자극원을 통해 무한지성과 연결되고 잠재의식의 창고에 진입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잠재의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에도 가 닿을 수 있다. 이것이 천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창조력을 이용할수록 생각하거나 아이디어를 얻을 때 창조력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능력은 사용해야만 개발된다. 일반적으로 의식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감을 통해 움직인다. 위대한 예술가, 작가, 음악가, 시인은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디 작은 목소리를 따랐기에 위대해질 수 있었다. 상상력이 날카로운 사람은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예감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 유명한 대중연설가는 눈을 감고 창조적 상상력에 온전히 기댈 때 연설을 가장 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설이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어째서 눈을 감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순간에는 내면에서 나오는 생각을 통해 말을 하기 때문이죠. 한 성공한 금융가는 결단을 내리기 전에 잠시 눈을 감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 눈을 감고 있으면 더 지고한 지성에 가 닿을 수 있거든요. 엘머 R. 게이츠 박사는 창조력을 배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200개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게이츠는 대중적으로 그다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과학자 사이에서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로 꼽힌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천재성을 얻는데 흥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 있다. 게이츠는 연구실을 커뮤니케이션실이라고 불렀다. 그 연구실은 방음이 되어 있고 완전히 깜깜한 상태이고 메모지 한 통이 놓인 작은 테이블이 벽 앞에 놓여 있다. 벽에는 전등 스위치가 있다. 게이츠는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 능력을 끌어내고 싶어지면 이 방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불을 끄고는 연구 중인 발명품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에 정신을 집중한다. 마음속의 아이디어들이 번쩍 떠올라
그 연구에 대해 알지 못하던 내용과 연관시키기까지 그는 그렇게 앉아 있는다. 한 번은 아이디어가 너무 빨리 떠올라서 3시간 동안 숨가쁘게 적어 내려간 적이 있다. 흘러나오던 생각이 멈추자 그는 노트를 꼼꼼히 살펴보고는 거기에 어떤 원리들이 무척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 내용은 기존 과학계에 알려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나아가 그가 품고 있던 의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다. 게이츠는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앉아있는 시간으로 돈을 벌었다. 개인적인 일에서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을 할 때든 늘 그랬다. 수많은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실용주의자들이 그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돈을 지불했다. 머리 한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성적 추론은 결함이 있을 수 있다. 이성적 추론이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은데 경험을 통해 배운 지식이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안정적일 수 있다. 합리적 추론 능력보다 훨씬 안정적인 원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천재들이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는 법. 천재와 평범한 발명가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천재는 합성적이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발명가는 발명품을 구현할 때 경험과 합성적 상상력, 합리적 추론 능력을 통해 알고 있는 아이디어 혹은 원칙을 조합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이 부족하다면 발명가는 창조적 능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의 원천에 기댄다. 발명가가 사용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발명가는 한 가지 이상의 자극원을 사용하여 정신이 고차원적으로 활동하게끔 자극한다. 2. 발명에 관한 기존 지식, 완결된 지식에 정신을 집중하여 알려지지 않은 지식, 발명에 관해 완결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린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잠재의식으로 넘기고 마음에서 모든 생각을 비우고 편안하게 그 답이 번득일 때까지 기다린다. 그 결과가 즉시 분명하게 떠오를 때도 있지만 육감이나 창조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토머스 에디슨은 상상력을 발휘해 1000여 번 이상 아이디어를 이리저리 조합해보고 나서야 창조력을 가동시키고 백열 전구를 완성하는 답을 알아냈다. 축음기를 만들었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인간의 뇌와 정신에는 아주 섬세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극제가 들어있다. 이런 천연 자극제를 대신할 만한 만족스러운 자극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에는 인위적으로 정신을 자극하여 천재성을 끌어올린 사례들이 많다. 에드거 앨런 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갈가마귀를 썼다. 전에는 감히 꿈조차 꾸지 못할 죽지 않고도 꿀 수 있는 꿈을 꾸면서 말이다.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는 아편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서 쿠빌라이 칸을 썼고 로버트 번스 역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만날 날을 위해 친구여 우리의 우정에 축배를 듭세 다시 만날 날을 위해 라는 유명한 구절을 썼다. 천재들이 인공적인 정신 자극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런 짓을 하다가 자신을 망쳐버린 천재도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 같은 과도한 자극이 주어지면 무절제라는 파괴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 자극에 과도하게 탐닉하여 스스로를 망치기도 한다.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는 일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모두 이성과 의지력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게 한다.
인간의 성 에너지는 행동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 힘은 폭풍우와 같다. 완전히 제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성 에너지로만 동기를 부여받는 사람은 커다란 위협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종 파괴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는 행동을 보인다. 성 에너지를 절제하지 않고 거기에 휘둘림으로써 경제적 혹은 사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이 얻은 부와 성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잠재적 위험을 무시한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를 일궈낸 뒤 행복을 대가로 치렀다. 2,500명의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나는 놀라운 방법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40, 50대에 이르기까지는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이 무척 놀라워서 나는 그 원인을 조심스럽게 탐구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초기에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바로 무절제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향에 있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 에너지를 신체적인 표현 외에는 사용할 줄 몰랐다. 그리고 성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성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를 수년씩 낭비하고 난 다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연히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그 힘을 이용했음을 깨닫지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자신에게서 성과를 내는 힘이 커지고 있음을 깨달았어도 무엇이 그 변화를 일으켰는지 몰랐다. 막연하게 사랑과 성에 대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여 자신이 그 커다란 힘을 활용하고 자극으로 삼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사랑의 중요성. 사랑, 연애, 성애는 최고의 성과를 내게 만드는 감정이다. 이 감정이 결합되면 천재성이 발휘된다. 진정한 사랑에 감동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오래도록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사랑의 힘은 오래 지속된다. 사랑이 본능적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으로도 최고의 성과를 올리는 자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이들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그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사랑을 하고 잃어보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잘못이다. 진정으로 사랑해본 사람은 영원히 사랑을 잃지 않는다. 사랑은 엉뚱하고 괴팍하다. 좋으면 다가왔다가 아무 경고 없이 떠나버린다. 사랑할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겨라. 사랑이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지도 마라. 사랑은 단 한 번뿐이라는 생각을 떨쳐라. 사랑이 왔다 가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사랑은 각각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어떤 사랑은 다른 사랑보다 마음에 더 깊이 박히기는 한다. 그래도 사랑은 모두 이득이 된다. 사랑이 떠났을 때 후회하고 자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말이다. 사랑에 대한 기억만이 우리를 고양시키고 정신을 자극할 수 있다. 때때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사랑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마음을 적셔보라. 걱정이 누그러들고 삶의 힘든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쩌면 환상의 세계로 잠시 물러나 있는 동안에 잠재의식이 전체적인 재정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켜줄 아이디어나 계획을 떠올리고 있을 수도 있다. 사랑에 관해서는 절대 낙담하지 마라. 사랑과 성애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낙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랑은 다양한 색과 그림자를 지닌 감정이며 불타오르는 듯한 강렬한 감정 대부분은 사랑과 성애의 경계에 있는 감정이다.
결혼 같은 관계에서 사랑이 성애와 적절히 균형을 맞추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다. 심지어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 사랑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으며 성애만으로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정신적인 것이다. 성은 생리적인 것이다. 영적인 힘을 지닌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는 경험은 회롭지 않다. 무지나 질투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파괴적인 감정은 정의와 공정성을 파괴하는 독이다. 화학자는 특정한 화학물질을 섞어서 치명적인 독극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과 질투라는 감정 역시 이와 같다. 이것들은 결합되면 치명적인 것으로 변한다. 사랑은 안전 밸브처럼 균형을 맞춰주고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무한지성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랑의 감정을 인도할 때 우리는 창조적 노력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천재성을 발휘하려면 성과 사랑, 연애의 감정을 사용하고 개발하고 다스려야 한다.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인 감정이 사고를 지배하도록 독려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누그러뜨린다. 정신은 습관의 결과물이어서 어떤 사고를 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의지력을 발휘하여 어떤 감정은 억누르고 어떤 감정은 고양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로 정신을 다스려라. 이는 어렵지 않다. 정신은 끈기와 습관을 통해 다스릴 수 있다. 그 비결은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 정신에 자리 잡으면 사고를 바꾸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건설적인 감정으로 바꾸어라. 스스로 기꺼이 노력하는 거 말고 천재성을 획득하는 길은 없다. 사랑과 성애에 연애 감정이 덧붙으면 유한한 인간의 정신과 무한지성 사이의 장벽이 없어진다. 그때 비로소 천재성이 발현된다. 오늘 라라의 행복 책방에서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와 함께 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실패한 이유를 전부 알고 있으며 빈틈없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명에 돈을 지불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저도 많은 변명을 마음에 가득 담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면 되니까요. 우리가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다고 하지요. 앞으로 스스로를 위한 좋은 생각들만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성공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라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하시고 충만한 하루 되세요.